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구려의 건국지 졸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사학에서는 주몽이 오녀산성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지반시가 고구려의 국내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400여 년 이상 도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지도로 지반시 일대를 이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예, 광개토왕릉비가 여기 세워져 있어요. 지반시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지역이 지금 지반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중 국경 압록강이에요. 그리고 이 환희시가 여기에 이제 오녀산성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기가 지금 졸본성이라고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위성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평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사방, 수백 리 지역에 평야 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다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녀산성에 만약에 그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면 아마 몇 년 못 가서 망했을 거예요. 누가 여기 오녀산성에 접근을 해요? 산속에서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오녀산성에 여기 깎아진 또 이 절벽 위에 이 성이 있어요. 거기 우물도 있고요. 한 1000명 정도는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1000명 이상 가면요 멸망해요. 그 정도의 산성이 있어요. 지반시가 이게 파란색 안에 있는 이 지역이 지반시고 여기에 광개토왕릉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고구려 왕릉 1만 2천 기가 있어요. 왕릉 이 주변에 그냥 다 무덤이에요. 위성 지도로 확인하셨죠? 지반시 일대하고 이 북한 지역까지 이쪽 다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평야지대가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죠? 고대인들은 뭐 산에서 그 약초캐 먹고 사나요? 고구려 사람들은 무슨 뭐 밥 안 먹고 쌀밥 안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쌀밥이 아니더라도요 여기는 농경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이 12,000기가 있다는 것은요 여기는 산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지키기 위한 이렇게 성들이 초동된 거예요. 자, 이병도 박사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고구려 건국지 비정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보신 대로요. 이 요하가 이게 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의 동쪽이 요동이고 이 서쪽이 요서고 유주의 치소는 의무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주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되죠. 그리고 이 양평이 요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나라가 여기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녀산성은 바로 환인시에 있는데 이게 졸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가 국내성이고요. 여기에 고구려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서에 나오는 소수, 대수, 고구려가 대수의 의지에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소수맥이 이렇게 있다 했는데 이 소수가 홍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는 바다로 흘러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다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는 이쪽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홍강은 소수가 될 수도 없고요. 압록강이 대수라 그러는데요. 이게 압록강이 대수면은 이게 고구려 건국했던 대수는 이제 요수를 말하는 건데 이 압록강의 길이는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대요수의 길이는요 1250리예요. 이게
50리를 훨씬 2배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 국내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앞에 보셨지만 여기 순 산악지대예요.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북한에서도 이쪽 지역은 거의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잖아요. 산악지대에는 사람이 살아도 소수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려의 위치를 그냥 광개토항냉비가 여기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여기다가 고구려가 여기서 도읍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사가 이렇게 위축되죠. 자, 이병더 박사의 주장이 모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거기 봤던 광개토항비가 있는 곳에는요, 근처에 각종 무덤 1만 2천 기가 있습니다. 무덤이 자그마치 1만 2천 기가 있어요. 그리고 광개토항비에는 또 우리가 주목을 안 했지만 수묘인 제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광개토항이 말하기를 선조 왕들께서 원근에 사는 광개토항비를 비롯한 그 무덤이 있는 이 지바시 이 원근에 사는 구민들에게 묘를 지키며 소재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구민들이 쇠락할까 염려한다. 당연히 쇠락하죠. 산속에 사는데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이 번영을 구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묘인들을 한해인들로만 전문 수묘인들을 삼아라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수묘인 수가 220가인데다가 이 한해에서 온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 예법을 모르니까 그 지역 구민들 110가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330가로 수명을 했다는 거죠. 곱하기 1가의 5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약 1500명 정도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반시 일대에요. 평야지대가 없어요. 평야지대가 일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뭐 때문에 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살죠? 외적의 침입이 무서워서 산에 들어가서 사나요? 고대 국가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강이 흐르는 평야지대에서 성립됐어요. 강이 있어야 이 강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야지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평야지대에 각종 이렇게 농산물이라든가 강에 또 물고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걸 잡아먹고 사람이 사는 거고 거기에 문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2021년 기준에도요, 지반시 인구는 2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고대인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결정적으로 수나라, 당나라가 북경 인근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지바시까지 쳐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고구려를 왜 쳐들어와요?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산속에서 그냥 숨어 사는데. 구당서에는요, 고구려 영토를 사방 5,100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이 산속에서 무슨 수로 이 사방 5,100리 땅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의 국내성을 지반시로 비정한 이병도 박사의 주장은 모순 덩어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해서 고구려의 도읍이라고 지금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고구려의 공동 묘지입니다. 구당수 기록에는요, 고구려가 평양성에 도읍했는데 이 평양성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한나라 시대의 낙랑군이에요. 여기 평양을 갖다가 여기 북한 평양에 여기가 낙랑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평양성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쪽이 낙랑입니다. 낙랑. 예, 여기가 요동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안에서 동쪽으로 5,100리지 않습니까? 장안이라는 곳은 서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안에서 낙양까지가 1,500리입니다. 그러면 낙양에서 이 요동까지가 3,600리거든요. 한수 지리지 기록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5,100리 딱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평양선까지는요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8,000리가 넘어요. 8,000리 장안에서. 그러니까 이쪽 평양 동항성 여기는 이 당나라 사람들이나 수나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고구려가 바로 이 북경 건너편에 여기에 요수에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위협적이었던 것이지, 고구려가 만약에 지금 평양에 있었다면 뭐로 8,000리가 넘는 땅으로 공격을 오겠습니까? 동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신라에 이른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평양성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바다 건너 여기 신라가 여기 밑에 쪽에 있죠. 서북쪽으로 여기 이렇게 서북쪽이 이거죠. 이거 요수, 이게 요수잖아요. 요수 건너 영주가 여기 있어요. 영주가 영주에 이른다.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른다. 백제가 바로 산동성하고 한반도 지역 이쪽 남쪽에 있는 거예요. 바다 건너에 백제가 있는 거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 이 북쪽 평양성 북쪽에 송말 말갈이 있었어요. 네, 말갈이 이렇게 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7개의 부족이 있었대잖아요. 동서로는 3,100리다. 보십시오. 동서로 3,100리를 내려면요, 이게 요수에서부터 이렇게 함경도까지 해야 3,100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2,000리예요. 남북으로 2,000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렇게 엄청 북쪽으로 이렇게 위치시켜 놓은 지도들 있죠. 잘못 그린 거예요. 구당서에 따르면 동서가 더 길어요. 3,100리고 남북은 2,000리밖에 안 돼요. 고구려가. 고구려 북쪽에는 말갈, 부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구려가 여기다가 도읍을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순산악지대인데, 여기는 순평야지대고. 자,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어디가 도읍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도읍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고구려 건국지 절본 관련된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항 비문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부여의 엄리대수를 거쳐가지고 이제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다 성을 쌓고 도읍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엄리대수가 어딘지, 비류곡, 홀본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는요 엄사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리대수하고 같은 물이 들어가는 물을 가리키는 엄자입니다. 이 엄자 같은 한문이에요. 그리고 또 비류수가 또 나와요. 졸본이 나오고, 그러니까 졸본하고 홀본은 같은 곳이고 비류수, 비류곡은 같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리대수, 엄사수 같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이 상당히 정확한 측면이 있어요. 지리적 위치는. 그리고 삼국유사의 제1기 고구려에도 고구려는 절본부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엄수를 건너, 엄수가 나오죠. 엄리대수, 엄사수, 엄수, 졸본주. 자, 졸본이 또 나오죠. 졸본주의 각주를 달기를 현토군 지역이 있다라고 비정을 했어요. 이련선사는. 자, 비류수가에 고구려를 공국했다. 이것도 같죠. 엄수, 비류수 다 같이 나옵니다. 졸본. 그리고요, 삼국유사 권 3의 흥법조에는 요수가 압록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기록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제 압록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고구려조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고구려는 대수 유역에 건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수가 바로 이 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수. 그리고 서한평이라는 지명이 나와버리죠. 고구려가 건국된 지역이 서한평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한평 북쪽에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는 소수가 있다. 작을 소자, 물수예요. 그러니까 대수와 대비되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가 바로
그 대량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구려 별종, 그러니까 고구려도 맥족인데 그 고시들하고 대비되는 별종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수맥이라는 겁니다. 이 소수맥들이 소수유역에다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맥이죠, 양맥. 이들 양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한온의 기록이 따르면요. 한온에 기록되기를 고려기에는 마자수를 엄수라 했다. 마자수가 엄수인데요. 자, 마자수가 또 어딘지 이제 기록을 더 봐야 되겠죠. 지금은 압록수라고 그랬어요. 압록수. 자, 이 압록수를 압록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압록강이 요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압록강은요, 크게 옛날에 고대에 압록강은 모두 3개가 있었어요. 현재의 그 조중 국경은 압록강. 그 다음에 요하도 압록강이에요. 그리고 요수도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 모두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압록강이냐 이거죠. 그래서 한온의 기록을 보면 요동에서 500리 떨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고대 요동에서 500리 떨어진 곳이에요. 공내성 남쪽 지는 또. 자, 이 위치를 이제 유념해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서 지리지에는 서한평이 고대 요동에 위치한 걸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서 지리지를 한번 보시면 그 고대 요동군에 서한평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현토군은 고대 요동의 북쪽에 위치한 걸로 다 비정되고 있죠. 예. 이번 삼국지에도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요동군의 북쪽에 현토군이 있다. 요동군 북쪽 200리까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엄수는 여기로 압록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압록수가 바로 삼국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수라고 그랬죠. 요수. 요수가 바로 삼국지에서는 대수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요수가 바로 압록수고 이게 또 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는 양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거를 지도에 살펴보겠습니다. 연남산 묘지명에도요. 주몽이 광명으로 잉태되어 폐수에 도읍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폐수하고 졸본하고 과연 어떤지를 한번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북경 일대에 여기 북경입니다. 북경 일대에는 크게 3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영정하가 여기 있습니다. 영정하. 가장 긴 강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하. 온유하는 물이 이렇게 북경까지 흐르고요. 이 밑에 이름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흐르는데 그 크게 깊은 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이 태행산맥하고요. 연산산맥 이렇게 이 병풍처럼 이쪽 지역을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천연의 국경이에요. 여기 연산산맥하고 태행산맥, 연산산맥은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태행산맥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일어났는지 이 지형이 이렇게 깔라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쪽에 산이 있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계곡이에요. 이게 못 넘어와요. 이게 천연의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조선이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 그 고조선 땅을 고구려가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온유화가 이렇게 흐르고요. 이 다음에 이제 소요수가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하가 이렇게 그 왼쪽 편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이 백하를 박수라고 그래갖고 비류수 같은 말입니다. 비류수도 박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양군 일대가 바로 백하가 흐르는데 이게 바로 비류수입니다. 자, 그 비류수가에 초막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 이 일대가 바로 졸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부여에서 주몽이 이렇게 도망을 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라나 물고기 떼들이 주몽을 건네게 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엄수잖아요. 엄수. 엄수가 바로 압록강이고 이게 바로 소요수입니다. 그리고 그 연남사 묘지명이 그 폐수 인근에 도읍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졸본이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백단현 일대입니다. 네, 백단현. 배달산이 여기 있어요. 평양성. 그리고 평양성은 현토군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그 소요수하고 백화가 합쳐져 가지고 밑에 이렇게 대요수가 됩니다. 이 밑에 쪽은. 그래서요. 이게 영정화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영정화가 세 강에 합류하는 열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유화의 그 지명을 찾아보면 습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화가 바로 습수예요. 습수. 그리고 이게 조선화 맞습니까? 이게 요수가 그러니까 이게 조선화가 이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강이 합류하는 곳에 조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후계국인 평양성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왕엄성이 여기 있었고요. 왕엄성을 계승한 고구려가 평양성을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건너편 졸본에 그 고구려가 건국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